자, 마음의 준비들 좀 하시고 삼가함수입니다. 자, 삼가함수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우면서 출발했죠? 그래서 출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아는 거부터 가봅시다. 자, 삼각비 뭐였지? 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닮은 비 결국 비례식의 형태가 2대 1대 루트 3입니다. 루트 2대 1대 1입니다. 여기는 2대 1대 루트 3. 사실은 이쪽 도형과 같은 이쪽이 30도인 도형이다라고 보여줬었죠? 가능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했어? 이 도형 가지고 뭐 했어?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이거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그런 사람들 없겠지. 탄젠트 30도 이런 거 구했다 이거지? 가능해. 사인 어떻게 구했니?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들을 수 있었지. 가능?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녀석이 있었다고. 오늘은 이제 이걸 뭐 하냐면 이 표현들을 다 제각각 함수로 만들 거야. 오케이? 그게 뭐? 삼각함수라는 파트예요. 자, 일단 우리의 시작 위치에서 보자면 얘네들은 각도죠. 그죠? 그래서 그 각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많이 했다고. 가능해? 그래서 사인이라는 녀석에 대한 표현은 사인 세타요. 코사인이라는 녀석의 표현은 코사인 세타요. 탄젠트라는 녀석은 탄젠트 세타요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우리 이제 이거 뭐 할 거냐면 오늘부터의 목적은 이 세타라는 녀석을 실수 x로 바꾸는 과정으로 출발할 거야. 오케이? 자,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지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 했어? 지수의 위치를 원래 자연수였던 녀석을 정수로 확장하고 유리수로 확장하고 무리수를 확인해서 실수 영역으로 확장했지. 맞아? 그래서 뭐 만든 거? 함수 만든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세타라는 녀석이 각도야. 그럼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각도는 이렇게 30도, 45도, 60도 0부터 최대 90도까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다뤄왔던 거야. 가능? 근데 이제 그 각도를 뭐 할 거? 확장할 거. 범위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데 세타가 기분 나쁜 건 각도야. 그럼 이 각도를 실수에다가 대응할 거야. 그래서 결국 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약속들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씩 보셔야 돼. 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녀석들을 x로 확장하기 위해서 곧 대응하고 그 녀석에 대해서 표현을 실수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일반각이라는 녀석을 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딱 1단원 피시면 일반각이 나옵니다. 우리 2번까지는 같이 개념 붙일 거니까 일단 일반각부터 먼저 확인 한번 해보자. 야, 일반각이라는 건 뭐니?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야. 가지고 있던 각도를 우리가 360도까지는 최대한 표현할 수 있었어. 맞아요? 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 이런 것부터 시작해볼까? 우리가 사실은 원이라는 녀석을 표현할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원 위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사이에 나타나는 각도들을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이러한 녀석들에 대한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세타는 이렇게 이쪽으로 나타나면 지금 이제 90도와 180도 사이. 그죠? 그리고 그러한 녀석들을 다시 이 정도에다가 표현하면 이렇게가 되니까 180도와 270도 사이. 그래서 한 바퀴가 다 돌아가면 그 사이의 각도를 표현했을 때 이러한 녀석들은 270도와 360도 사이. 한 바퀴 과정, 곧 360도라는 녀석에 대한 각도들은 우리가 이 녀석들에 대해서 곧 나의 기준점에 대해서 각도를 표현할 수 있었죠. 괜찮나? 자, 근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 360도를 넘어가는 녀석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한 거야? 약속한 거야. 야, 나 이러한 움직임을 이렇게 한번 봐볼게. 이 기준점에 따라서 오케이? 얘를 하나를 고정하고 같은 위치의 점선으로 표현해서 한 녀석은 움직이는 나의 하나의 선들을 만든 거야. 반직선. 오케이? 그러면 이 반직선이라는 녀석들로 움직임을 탁 튕겨서 움직이면 이렇게 사실은 이 녀석도 원에서의 부채꼴의 의미를 사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움직이는 동선, 곧 나의 이러한
하나의 반직선의 상황에 따라서 이 사이에 각도가 생기면 얘를 세타라고 약속하자 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고정된 선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나의 기준선은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예스. 자, 그리고 움직여요. 움직이는 지금 이러한 선, 그래서 그 녀석의 각도를 나타냅니다 라는 의미로 얘는 동경이라고 부르자. 움직이는 각이란 일단 아마 뜻일 거예요. 가능해?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한 그러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각도가 나타나잖아. 그럼 이 각도를 우리가 양의 각이라고 표현한 거야. 오케이? 자, 나를 기준으로 이 녀석의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경에 대해서 그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하고, 각도는 각도인데 양의 방향, 곧 방향을 설정해서 양의 각이라고 부르면 이 녀석에 대한 표현으로 첫 번째 아이디어가 생겼죠. 이렇게 간 녀석의 각으로 표현하면 얘는 여기를 만약 세타 앞에를 1, 이쪽을 세타 2라고 표현하면 그 상황은 음의 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음이 괜찮수? 방향, 곧 나의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약속하면 양수 쪽의 각뿐만 아니라 음수 쪽의 각도 표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하나 붙인 거. 오케이? 음수 영역으로의 확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30도라고 표현했어. 오케이? 30도만큼 갔어. 근데 그 녀석을 이 움직임이 사실은 반대쪽으로 움직여서 여기로 온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녀석에 대한 각을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 330도라고 표현하자라고 약속한 거라고요. 음이 괜찮수? 오케이. 그럼 이제 플러스 쪽의 각도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쪽의 각을 이 동경 하나가 담당하고 있다. 약속 하나가 들어갔죠. 그죠?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표현 하나로 뭐까지 붙인 거냐면 얘는 사실상 이게 움직이면서 나타난 지금 이 위치이기 때문에 얘의 움직임이 이대로 왔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그지? 쟤 하나만을 가지고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능해. 그냥 걔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가 아니라 움직이다 거기에 멈췄다의 표현인 거야. 그럼 그 움직임이 언제 어떻게 돌아서 움직였는지를 모른다 이거지. 그럼 바퀴수는 내 마음대로 붙일 수 있으니까 결국엔 이 동경 하나가 다시 두 번째 아이디어는 30도에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도달한 나의 30도 더하기 360도입니다라는 표현도 가능했다 이거지. 의미 괜찮수? 두 바퀴가 돌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에 대한 표현으로 한 바퀴, 두 바퀴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이렇게 왔다고요. 그럼 얘는 뭐야? 두 번이 더 돌아서 30도가 온 거지. 그죠? 그러면 그 녀석에 대한 표현은 다시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2로도 표현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요. 의미 괜찮죠? 그럼 이제 음수 쪽도 우리가 다시 추가적으로 표현해보면 이 뒤로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규칙성을 음수 쪽으로도 보면 마이너스 330이었던 녀석도 이 녀석에 대해서 표현해보니까 어머나? 얘는 30에서 360도만큼을 뺀 거네? 그럼 이 표현은 30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더한 거와 같지? 의미 괜찮죠? 30도만큼 간 거에서 뒤로 한 바퀴를 돈 걸 수도 있잖아 라고 표현한 거. 오케이? 예스. 그럼 이 녀석은 또 한 바퀴로 멈추지 않을 수도 있죠. 바퀴를 더 돌아서 이런 식으로 도달했습니다 라고 표현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아래로도 다시 내 녀석에 대한 표현은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로도 표현 가능하다 이거죠. 의미 괜찮수? 움직이는 동경을 만들어내면 그 동경의 움직임이 바퀴수에 따라서 그 위치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회전 바퀴수의 추가적인 과정으로 플러스 360 곱하기 n이라는 녀석을 더하더라 라는 정의를 내린 게 일반각이에요. 오케이, 예스. 뭐 한 거야? 각도를 확장한 거라고요. 그죠? 가지고 있던 360도라는 제한된 나의 원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 대한 표현을 따로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녀석으로 떼서 선분으로 표현해서 그 녀석이 움직이고 있다가 머물렀을 때 그 회전에 대한 의미까지 붙이자. 오케이. 출발합니다. 나의 일반각은 정의를 내려보면 동경, 이 위치를 y라고 표현할게요. 여기를 o라고 표현하고요. 움직이는 동점인가요? p 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x축이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x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놓을게요.
가능하죠? 그러면 P라는 녀석이 나타내는 각도 P, O, X라는 녀석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알파라고만 표현하지 않는다. 360도 곱하기 n이라는 회전이 얼마만큼 됐는지에 대해서 표현까지 해준 정보로 나를 다루더라. 이게 일반각의 정의입니다. 의미 괜찮죠? n에는 1, 2, 3, 4, 0부터 다 가능하고 음수 쪽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n은 정수라는 영역으로 확장된 알파 더하기 360 곱하기 n이더라. 의미 괜찮을까? 예스. 자, 각도는 커졌습니다. 자, 이러한 녀석이 되면 하나 정도는 정리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러한 녀석들은 다시 좌표 평면 위로 우리가 올려보겠죠. 그죠? 그럼 좌표 평면 위로 올렸을 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지금 표현해보면 이 녀석은 1사분면입니다. 이 녀석은 2사분면입니다. 이 녀석은 3사분면이고요. 이 녀석은 4사분면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얘네들을 담당하는 각각의 각도는 원래 얘는 0도였고요. 얘는 90도였고요. 얘는 180도였고요. 얘는 270도였고 다시 360도까지는 표현이 가능했다 이거지. 그지? 근데 이제는 얘네들의 선도 우리가 움직이는 동경에 대해서 표현하면 바퀴수가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각각의 선에다가 언제든지 360 곱하기 n이라는 녀석을 붙여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더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축은 360 곱하기 n이라는 축으로 보셔야 되고 이 축은 60도 더하기 360 곱하기 n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축은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축은 27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보셔야 되더라. 의미 괜찮수?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에 의해서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 일사분면의 각이라는 녀석의 표현이 나타나요. 일사분면의 각이라는 녀석으로 표현한 나의 세타라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증오는 안 들어가겠죠. 360도 곱하기 n보다 크고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 작다 라고 얘기하는 일사분면에 존재했을 때의 내 각 세타라는 녀석은 그 세타가 나와 너 사이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너네들의 의미를 붙여줄 수 있다. 의미 괜찮을까? 예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이사분면의 각 세타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그때는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 크고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분면각입니다라는 표현에 따라서 내 녀석들의 정보들을 뒤에 360도 곱하기 n이라는 녀석을 붙여서 표현이 가능하더라. 마지막 사사분면까지는 다 표현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은 다시 본래 자리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사분면각까지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표현이 가능하다. 나의 일반각이라는 녀석으로 표현 하나 보시면 돼. 오케이. 유형적인 관점은 우리가 문제에서 이따가 씌워드릴 거고요. 자, 이러한 녀석이 첫 번째 세타란 녀석을 x로 확장하기 위한 실수 영역으로 표현하기 위한 첫 번째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도를 크게 만들었죠. 제한 없이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의 첫 번째 아이디어. 근데 아직도 계속 한계는 있다고. 나의 X축, Y축으로 표현하려면 실수로 표현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심장 떨리게 계속 도가 있죠. 이 도라는 녀석은 숫자야? 아니야. 내가 의미로 만들어 놓은 각이라는 지금 의미의 정의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실수에 대응되는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를 만들었냐면 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실수로 대응되게 표현 한번 해보자 라는 정의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각도, 도가 아닌 호도법,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있는, 곧 단위를 가지고 있는 나의
각의 표현이 이제 하나 더 나타난다. 그리고 그걸 이제 사용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떠한 지금 나의 또 변화가 일어나느냐 라는 두 번째 표현 한번 들어갑니다. 바로 호도법인데 이 호도법이라는 건 뭐부터 알고 계시면 되냐면 60분법과 표현 방법을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 60분법을 이제 우리가 실수에 대응되기 위한 과정으로 뭐로 표현할 거냐면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고 이렇게 둘을 묶어서 우리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돼. 가능하죠? 60분법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녀석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각. 그죠? 그래서 60분법은 사실 약속이 뭐였냐면 직각이라는 걸 먼저 기준 잡아서 직각의 90분의 1을 1도로 약속한 정의입니다. 단순했죠? 그죠? 직각이라는 거 우리가 보자마자 바로 X축, Y축 원래 가지고 있던 각도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90분의 1을 1도로 약속한 거 그게 60분법이었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각도로 사용했는데 자, 이러한 녀석을 우리가 또 다른 각의 표현으로 호도법으로 바꿀 거고요. 얘네들을 매번 너를 너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제 파트가 두 번째, 호도법이라고. 자, 호도법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봐봐. 내가 원이란 녀석을 사용해서 가고 있으니까 원 위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여기 반지름 R이야. 그럼 여기도 R이지? 여기가 세타인데 이 호의 길이가 만약 얘랑 같아. 오케이. 자, R과 이 길이는 L인데 L과 R이 같을 때 이때의 세타를 1이라고 곧 라디안이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시작한 거야. 다시요. 나의 부채꼴 곧 R 가지고 있는 원 위에서의 하나의 부채꼴을 떼서 그 호의 길이 L이라는 녀석이 R과 같을 때 그 녀석에 나타난 사이의 각도 세타를 1이라고 약속하자 라고 하면서 출발한 게 바로 호도법이라고.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요. 야, 나의 세타라는 녀석은 호를 L을 가지고 있어. 그죠? 자, 근데 그러한 녀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도와 나의 L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전체 한 바퀴를 다 돌으면 한 바퀴가 다 돌아간 게 360도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호의 길이를 구하면 2파이 R이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근데 이 세타라는 녀석과 L 그리고 각도와 호의 길이를 나타낼 때 L이 R이래매. 그럼 이 표현이 지금 R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를 R로 바꿀 수 있죠. 다시 세타 대 R이 360대 2파이 R입니다라고 지금 표현이 가능하지.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따라서 R과 R이 약분되고요. 360도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여기는 세타 곱하기 2 파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이때의 표현, 곧 세타라는 녀석은 각도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라는 표현의 의미로 이렇게 2파이분의 360 도라는 녀석이 세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 의미 괜찮아? 그리고 그 상황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고요. 이 세타라는 녀석이 바로 1라디안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1이라는 각도의 의미를 주더라. 이러한 녀석으로 우리가 표현해보면 1 이라는 각의 나의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한 약속은 각도로 바꾸면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로 우리가 한번 표현했을 때 야, 그러면 180도는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파이다 이거지. 의미 괜찮아?
오케이. 다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90도면 얼마야? 이제 180도가 파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다 이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금 라디안이라는 지금 나의 각의 표현이 각도와 연결관계를 가지게 됐고 그게 파이분의 180의 표현을 가지고 있더라. 나의 정의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을 때의 세타를 1로 약속하면서 출발했다. 그 녀석으로 여러 가지 나의 도였던 녀석을 이제 라디안에 대한 기호로 표현할 건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보자면 라디안을 생략하면 뭐가 되냐면 각도를 실수에 대해서 표현했다. 각도가 실수로 표현됐다.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무슨 과정이야? 나의 각을 실수로 표현하기 위한 과정이야. 그게 뭐? 호도법이라고. 오케이. 어떠한 과정으로 표현한 거냐면 결국 비례식으로 지금 나의 각도와 라디안이라는 나의 그 각의 표현을 연결한 건데 호의 길이라는 녀석과 결국 세타라는 녀석으로 나 각이라는 녀석으로 이 녀석들에 대한 표현 방법의 정의를 만들었다. 오케이? 예스. 그러면 이 사항에 따라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알겠고 문제에서 혹시나 이제 출제되는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 이것만 이제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고. 약속이 생겼으니까 걔네들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잖아. 걔네들의 관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단 봤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1 라디안이라는 게 파이분의 180도와 같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1 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표현은 뭐랑 같겠어? 이 녀석이 지금 도잖아. 그지? 이 표현을 보자면 파이분의 180 곱하기 1도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럼 1도 앞에 있는 개수를 반대쪽에 넘기면 되지. 그래서 1도는 반대로 180분의 파이 라디안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 라디안이라는 녀석은 파이분의 180 도라는 녀석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 오케이? 지금 처음에는 라디안을 계속 써줄 거지만 나중엔 이거 지우고 표현할 거야. 이거는 계속 파이라는 녀석도 우리 3.14 얼마인 이거 실수인 거 알죠? 그죠? 이거 무리수야. 180도 숫자. 그래서 결국 이건 지금 나의 실수란 녀석으로 표현된 각이라고 보셔야 돼. 오케이.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하나만 보자고요. 옆에 있는 문제, 각도를 변환한 녀석은 연습을 한번 해주셔야 되니까 포인트만 한번 잡아봅니다. 자, 315도라는 녀석을 파이, 곧 나의 라디안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보래. 그죠? 어떻게 하면 돼? 도로 지우고 파이를 붙여서 라디안으로 바꾸면 되지. 가능? 자,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 언제나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라디안이 된다고. 다시요.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 곧 나의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 도에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도 사라지고 180분의 315 파이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5, 35, 5, 6, 30, 5, 6, 30, 5, 35, 9, 4, 36, 9, 7에 63, 4분의 7 파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아?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옆에 있는 마이너스 690도입니다. 자, 마이너스 69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180도 분의 파이라는 녀석을 곱해주면 된다고. 언제나 나의 60분법에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라디안으로 바뀌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오케이? 항상 같은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도와 0이 사라지고 3, 23.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23 파이입니다라고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제는 두 개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봅니다.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죠? 10분의 9
파이라는 녀석을 각도로 바꾸래. 자, 이번엔 어떻게 하면 돼?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는데 파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파이는 언제나 180도와 같아요. 반대가 훨씬 더 사실 편하긴 해. 내 라디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땐 파이 대신 180도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의미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건데 여기는 파이 대신 180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10분의 9 곱하기 180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라져서 98에 72, 162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죠. 의미 괜찮아? 오케이. 하나만 더. 12분의 11파이 라고 얘기하면 파이 대신 180도를 집어넣자고요. 의미 괜찮죠? 나의 60법에서 표현한 180도가 이제는 파이라는 실수로 대체된 거라고. 그럼 파이 대신 180을 집어넣으면 다시 각도가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다시 15, 165도입니다라고 너의 호도법을 나의 60분법과 연결시켰다 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네들이 결국 의미가 뭐야? 나의 변화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파트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각도의 의미, 그 도라는 녀석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꾸면서 곧 나의 호도법으로 바꾸면서 각도를 실수로 대체하고 그 실수의 표현에 따라서 하나하나 대응되는 나의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에 따라 그 녀석들의 그래프를 표현하고 그게 삼각함수라는 녀석이 나타나더라까지 연결되는 고리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 가능하죠? 오케이.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쭉 하시고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추가적인 과정들을 1번과 2번에 살짝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쭉 한번 정리하시죠. 자, 1번 각에서 이제 이런 것 좀 볼 거예요. 유형적인 관점을 아래다가 좀 씌워볼게요.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출제 유형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녀석을 만들 때 시초선과 그리고 동경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두 가지의 나의 동경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형이 세 가지 정도 표현돼요. 첫 번째는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일 때 라는 유형이 하나 던져지고, 두 번째 X축 대칭 관계가 던져지고요. Y축 대칭인 경우가 세 번째로 던져져.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뭐다? 자,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같이 갑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란 녀석으로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두 동경이 한 직선이 있는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의미는 이런 거. 자, 이제 우리는 반직선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지만 왼쪽도 지금 표현 가능하다는 거 보고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리는 연습들을 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두 동경이 표현되는데 한 직선 위에 있어 라는 건 이런 거잖아. 그지? 방향이 반대라는 건 오른쪽으로 하나 나타나면 왼쪽으로 하나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 수 있지. 이게 두 동경이 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라는 표현이에요. 의미 괜찮니?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얘네들의 특징으로 어떠한 녀석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야, 나의 각은 결국 네 동경에 대해서 알파라고 하나 표현하고 너의 각을 베타라고 하나 표현할게. 그지? 그러면 누가 봐도 내 눈에 보이는 건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직선이라서 반바퀴 돌아간 각도. 그게 뭐야? 180도죠.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뭐야? 파이야. 오케이. 자, 그러한 기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얘에서 뭐 하고 싶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고 싶다고요. 빼면 뭐가 돼? 180도 또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파이란 녀석이 된다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이러한 상황이 결국엔 이 베타와 알파는 기본된 각 360도 사이의 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게 몇 바퀴가 돌았는지를 모르죠. 회전바퀴 수에 따라서 360 곱하기 n이라는 녀석이 지금 더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지? 맞아. 그 상황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나는 빼서 180도인데 그 상황에 대한 서로의 바퀴수를 모르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나의 바퀴수의 의미로 360 곱하기 n이라는 일반각처럼의 표현이 붙더라.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180도가 파이이기 때문에 아래쪽 360도는 2파이가 돼서 2파이 곱하기 n이 되고, 위에서 그러면 이러한 녀석을 정리했을 때 180도로 묶어버리면 180도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고, 아래쪽은 2n 더하기 1 파이입니다 라고 표현이 나타나더라. 체크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나의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입니다라는 표현은 곧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냐면 차가 홀수 파이다. 언제나 각도보단 호도법이 이제 우세해지기 때문에 호도법에 대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차가 곧 홀수 파이다. 2n 플러스 1은 홀수죠. 그지? 수의 의미에서 곧 홀수라는 녀석을 의미하더라. 해석하면서 차가 곧 홀수 파이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포인트. 끝.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또 하나 가볼 테니까 의미 한번 봐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동경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자, X축 대칭 한번 봐볼까? 나에 대해서 대칭이면 위쪽으로 하나 나타났을 때 아래쪽으로 똑같은 녀석이 나타나서 크기가 같겠죠? 그럼 여기도 크기는 알파라고 볼 수 있겠네. 의미 괜찮수? 근데 이제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이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가능합니까? 그럼 이제 이 알파에 대한 표현은 같다라는 표현인 거고 결국 나의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사실은 이러한 녀석으로 베타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그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내 각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기본된 각은 나에서 곧 이러한 시초선에서 움직인 베타라는 녀석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괜찮아? 자, 그러면 이러한 파란색이 요게 냄새가 나. 방금 남아있던 이 알파라는 건 그냥 크기만 내가 적어 놓은 거잖아. 그지? 대칭된 각 서로 같다. 그러면 얘를 이쪽과 이쪽의 크기를 알파라고 봤을 때 베타와 알파를 뭐 하면 한 바퀴가 되니? 그렇지, 더하면이잖아. 아하, 이 시기는 알파라는 크기를 반대쪽에 대칭돼서 봤더니 베타와 알파가 더해지는 순간 360도였다 이거야. 얘를 기준 잡으면 파이에서는 2파이였다 이거지. 의미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360도에는 언제나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란 녀석이 표현되니까 언제나 그 뒤에는 2파이 곱하기 n이란 녀석이 붙어있다의 회전바퀴수가 얼마일지 모릅니다의 표현이 추가된다고요.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 위에서 정리했을 때 위와 맞추기에서 180도로 묶어보면 얘는 180도 곱하기 2 더하기 2n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얘는 2파이로 묶어보면 파이로 묶어보면 2 더하기 2 n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2 더하기 2n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와 아래에서 표현한 지금 이 의미에 따라서 얘는 무슨 수? 짝수라고 얘기하는 게 보이면 된다 이거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합니다. 합이 2n파이, 2n 플러스 2라는 녀석은 그대로 2로 묶었을 때 짝수입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짝수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굳이 2n 플러스 2가 아닌 2n이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합이 곧 짝수파이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 방법 하나 나타나더라. 그게 바로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일단 여기서 유형은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엔 Y축 대칭이래네. 그러면 이러한 녀석이 하나 있고요. 이 크기가 알파일 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각이 하나 표현될 거고 여기가 각도가 지금 서로 같겠죠. 얘는 이렇게 접어야 같은 녀석이니까.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근데 저건 알파는 내가 같다라는 표현을 주기 위한 표현일 뿐인 거고 사실은 이 녀석이 의미하는 각을 표현하러 가볼 때 나는 여기 이 시초선으로부터 나타난 이러한 각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까지의 각도를 우리는 베타라고 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보인다 이거지. 베타를 제외한 곧 베타가 지금 채우지 못한 나머지 공간을 알파란 녀석이 채우고 있으니까 베타와 알파를 더하면 180도가 되더라.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러면 얘는 결국 이 아래가 파이가 되더라. 그 뒤에는 언제나 회전바퀴수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언제나 회전바퀴수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한 식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위에를 180도로 묶었을 때 2n 더하기 1로 이 녀석은 2n 더하기 1 곱하기 파이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에 대한 정리 곧 내 유형은
y축의 대칭이면 합이 곧 2n 플러스 파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여러분들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이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나오는 유형을 해결할 때 어떻게 갈 거라고요? 이렇게 갈 거라고요. 방향이 다른데 한 직선 위에 있대. 두 동경이. 그럼 뭐라고? 차가 홀수파이. x축 대칭이래. 뭐라고요? 합이 짝수파이. y축 대칭이래. 뭐라고? 합이 홀수파이. 이렇게 탁탁탁 던질 수만 있으면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강력하게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오케이. 유형 하나 정리한 겁니다. 1번 일반각에서의 우리의 첫 번째 유형. 자, 이제 2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원 호도법에서의 출제 유형 두 번째 거 하나 정리해 볼게. 호도법이라는 게 부채꼴에서 정의되다 보니까 이제 이 호도법에 대한 나의 부채꼴 넓이와 길이, 곧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 유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죠? 잘 봐. 우리가 정의 내린 이제 세타는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이라고 보자고. 그랬을 때 첫 번째 L이라는 녀석은 그 세타라는 녀석, 곧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과 반지름과 어떠한 관계를 갖냐면 R 곱하기 세타가 됩니다. L은 R 세타. 공식으로 적용되는 녀석들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나의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그게 R 세타가 L이라서 2분의 1 R L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는 공식 적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되고, 왜 나왔는지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비례의 관계로서 나타난 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Y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면 동일 표현이에요. 나의 세타라는 녀석과 L이라는 녀석이 곧 각과 길이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 녀석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뭐 보냐면 한 바퀴를 다 돌아간 2파이라는 360도와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내 호의 길이 2파이 R이라는 녀석을 비교한다고요. 그러면 세타 대 L은 각도 2파이 대 전체 길이 2파이 R이 되겠지.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안에 거 바깥 걸 곱하려고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1대 R이네 라는 의미가 나타나. 그죠? 그럼 이 안에 거 곱하면 L이 되고 바깥 거 곱하면 세타 곱하기 R이 됩니다. L은 R 세타가 돼버렸죠. 가능? 단순한 비례식으로 꺼낸 거야. 비례를 구하는 이유는 호도법이 비례에 대한 표현이었으니까. 의미 괜찮죠? 두 번째, 넓이도 우리가 본 거야. 자, 이 녀석에서 이 녀석으로 간답니다. 왜 그럴까? 자, 이 녀석의 의미도 마찬가지. 세타에 대한 넓이가 이제 우리가 구할 S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전체 각에 대해서, 전체 각은 2파이고 그 녀석에 대한 넓이를 우리가 표현해보면 파이 R 제곱, 이게 전체 원의 넓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나의 전체 각에 대한 전체 넓이, 내 각에 대한 넓이. 그래서 이 넓이 표현하러 간다고. 예스! 근데 여기 또 똑같아. 파이는 없어져요. 그리고 안에 거 곱합니다. 그럼 ES. 바깥 거 곱합니다. 그 녀석이 세타 R제곱과 같죠? S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2분의 1 R제곱 세타로 표현된다고. 의미 괜찮수? 그리고 그 위에서 L이 R세타였기 때문에 R세타 대신 그냥 표현한 거야. 그래서 2분의 1 R, L과도 같다고. 이게 넓이. 이게 L. 의미 괜찮겠죠? 유도된 공식을 따라서 그 녀석에 따른 나의 L과 S란 녀석을 호도법에 대한 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의미 괜찮아? 그럼 이 녀석들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당연히 유형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R과 세타 혹은 L이라는 자리에 각각의 자리에 채워줄 수 있기만 하면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나의 유형이었다. 포인트 체크하시죠. 가능하겠지? 예스. 이게 전체적으로 1번과 2번 사이에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 몇 개만 전 건들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1번에는 3번 문제 하나 보시죠. 야, 이거 3번 문제 먼저 바꿀게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심장 떨립니다. 그죠? 이건 이제 과거에 있던 표현이에요. 이제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하면 2n파이가 다 더해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0과 90도 사이라고 표현 바꿀게.
90도는 2분의 파이로 바꿔서 가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 테니까 이제 이거 유형적인 관점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힌트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포인트를 잡습니다. 문제는 딱 던져주는 순간 힌트가 다 끝났어요. 그죠? 얘기하는 지금 첫 번째,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각도라고 얘기하면서 두 각 세타와 5세타가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래. 그지?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뭐 생각하라고? 차가 홀스파이.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만 봐봐. 못 시키면 바보지. 이걸 기억하는 순간 차라는 건 당연히 두 각 나타났을 때 5세타에서 세타의 차니까 4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4세타가 2n 플러스 1 파이래잖아. 의미 괜찮아?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겠어? 그죠? 뺀 게 2n 플러스 1 파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정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판단하시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녀석에 대한 이제 세타를 표현하는 과정은 4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세타는 4분의 2n 플러스 1 파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답인데, 근데 그 중에 어디와 어디 사이 있을 때 지금 나의 각을 찾으라고 얘기했냐면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래. 세타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이 각은 전체적으로 0과 2분의 파이 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이라고 표현하면 n은 정수니까 숫자 끼워 넣어서 이 사이에 만족하는 내 값 찾으면 돼.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럼 n에다가 뭐 집어넣어 볼까? 딱 보이지 않아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내 각. 안 보이면 넘겨서 n에 대해서 정리하고 정수 찾아도 돼. 근데 그거는 바보고 수치 대입을 통해서 바로 정수라는 정보를 활용해 집어넣어서 봐보면 n이 0일 때 얼마야? 4분의 파이잖아. 칸에 세타에 들어가 있는 n의 값을 집어넣어서 그 사이에 있는 녀석을 찾으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처음 시작의 각도가 4분의 파이야. 이 전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음수각이니까 당연히 0보다 안 크지. 의미 괜찮죠?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러면 4분의 3파이야. 4분의 3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니? 얘는 4분의 2파인데? 아니죠. 그럼 n이 1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능하겠어? 오케이. 일정한 수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나의 각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n이 0일 때 4분의 파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세타는 4분의 파이 1번의 답이었습니다. 1번에서 성립하는 나의 세타라는 녀석은 4분의 파이가 답이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더라. 자, 아직은 첫 번째 문제여서 잘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야.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가볼 테니까 이번에도 각 잘 찾아봅시다. 세타라는 녀석이 이번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고요. 두 각이 세타와 10세타인 두 동경이 나타났습니다. X축 대칭이래죠. X축 대칭이면 한 바퀴가 다 돌아가고 그 녀석이 채워져서 360도가 된다고. 그지? 그래서 합이라는 정보가 나타나고 합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짝수 파이라고요. 오케이? 그림까지 상상되시면 가장 좋지만 안 되면 나중엔 유형적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합이 2n 파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보면 세타와 10세타의 합이 되기 때문에 이건 11세타고요. 그 녀석이 곧 2n 파이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세타라는 녀석을 11로 나눠서 11분의 2n 파이입니다라고 정리가 가능해진다고. 똑같죠? 그죠? 유형만 살짝 바뀌었을 뿐, 합이란 녀석이 2n 파이로만 바뀌었을 뿐 하는지 똑같지. 그리고 그 각도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동일하게 가니까 아하! 나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는 n의 값을 찾아서 세타를 찾아주면 되겠네. 자,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안 되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1분의 2 2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야. 그죠? 그럼 반절보다 커야 되니까 11의 반절은 5.5야. 5.5보다 커야 되니까 n의 값의 첫 출발이 3이라는 거 봐야 돼. 그 정도는 수 집어넣으면서 규칙 찾아낼 수 있죠? 11분의 6이 돼야 처음으로 2분의 파이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때 세타는 11분의 6파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n에다가 4를 집어넣어 봐요. 4 집어넣으면 11분의 파이죠. 11분의 8파이. 11분의 8은 아직 11보다 작지? 성립하잖아. 11분의 8파이도 가능한 것 같고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니까 오케이. 딱 거기까지 가능하겠네. 의미를 주는 11분의 10파이를 주겠죠. 그죠?
그리고 n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12, 1을 넘어가니까 안 된대. 그러면 이때 세타는 이렇게 콤마 찍어서 세 개가 다 나의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이다. 답은 11분의 6파이, 11분의 8파이 또는 11분의 10파이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의미 괜찮죠? 예스. 유형은 동일하게 움직이더라. 포인트 체크하시고 라스트 3번 갑니다.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두 동경이 이번엔 y축 대칭이래요. 자, y축 대칭이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니까 남아있는 체육이 결국 한 바퀴가 아닌 반 바퀴가 채워지니까 합이 홀수파이 곧 2n 플러스 1파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라고. 의미 괜찮나? 예스. 그러면 결국 이 합이 2n 플러스 1파이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합은 세타 더하기 7세타니까 8세타가 되고요. 그 값이 2n 플러스 1파이가 된답니다. 세타는 8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되겠죠. 그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네. 자, 그러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되는 거 찾아봅시다. 0보다 큰데 1이 있으니까 얘네 0 넣으면 되겠지. 0부터 출발이라고. 가능하죠? 첫 번째 n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오. 그랬더니 8분의 파이라는 녀석이 딱 그 범위에서 나오네.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8분의 3파이. 8분의 4보다는 작잖아. 걔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n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오. 그럼 8분의 5. 얘는 안 될 것 같다. 반절을 넘어갔어. 반절까지인데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이 성립하는 범위는 이렇게 두 개. 결국 세타라는 녀석은 8분의 파이거나 또는 8분의 3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이렇게 유형적인 관점으로 가볍게 체크하셔라. 포인트 정리하시고 2번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보도법 및 활용, 우리가 4번 문제를 봤으니까 추가적인 유형 6번 하나 가볼게요. 자, 갑니다. 6번 문제 갈게요. 6번 문제,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어머나 세상에. 2번 문제 봐봐요. 자, 이 유형은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힌트해서 야, 둘레라고 얘기했지 반지름이나 혹은 호의 길이라고 얘기 안 했어. 그죠? 그럼 둘레라 하면 나의 부채꼴을 표현했을 때 길이 모두를 더하라고 얘기하니까 L 하나에 R 두 개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부채꼴이다 판단하셔야 돼. 의미 괜찮을까? 그러면 결국 둘레의 길이가 10입니다의 힌트에서 곧 나는 이 R 더하기 L이 10인 녀석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정보라는 거 판단하시자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반지름을 구하라는데 두 번째 넓이 S가 필요하답니다. 그게 최대일 때의 R값 찾아야 된대. 어머나 세상에. S라는 녀석을 우리가 R과 L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2분의 1 R L이라고요. 그죠? 세타가 표현되지 않더라도 R과 호의 길이 L을 통해서 우리는 넓이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 결국 이 녀석은 최대일 때의 반지름을 물어봤기 때문에 L이라는 녀석의 문자가 의미가 없다. 위에 있는 L이라는 녀석이 L과 연결되니까 빨리 문자를 L을 10-2R로 치환하라. 문자를 변경하라. 한 문자로 통일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판단 기준을 읽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 2번 문제에서는 2분의 1 R 곱하기 10-2 R입니다의 표현이 나타나서 R 곱하기 5-R이 되고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5R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머나 세상에 내가 최대일 때 R값 찾기는 내가 2차 함수네. 그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추계 방정식 구해서 바로 구하셔도 되고 완전 제곱식을 활용하는 게 기본 꼴이니까 내 녀석을 정리 한번 하시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R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반절의 제곱 4분의 25 플러스 4분의 20 5의 상황을 통해서 내 녀석은 R-2분의 5의 제곱이 되죠. 결국 R이 2분의 5일 때 최대값 4분의 25를 갖더라의 문제인데 그 중 최대일 때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4분의 25가 답이요라는 문제였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고 이렇게 나의 공식을 활용한 최대 최소의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으면 되더라. 자, 넥스트 3번으로 갑니다. 자, 삼가함수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들이 각각 나에게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로 가는 녀석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돼. 오케이? 각도에 대한 내 값들. 그러면 그 값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셔야 되니까 실수 영역으로 확장되기 위한 나의 일반각 표현, 그 일반각 표현에서의 각각의 의미들을 부여하기 시작한다고요. 첫 번째입니다. 자, 원을 하나 표현하고요. 내 녀석에 대한 세타를 한쪽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 위에 있는 동점 P를 설정합니다. 그죠? 오케이. 이게 뭐야? 일반각을 지금 내 원 위에 올리는 방법이잖아. P는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동점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나의 X축과 끼어있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하면 결국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각 세타를 표현해서 일반각을 이 안에다가 표현한 거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내 녀석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이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언제나 약속은요. X축, 곧 나의 시초선과 그 시초선의 연장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과 내 쪽, 이 녀석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가능합니까? 오케이. 결국엔 X축을 기준 삼아 내 녀석에 대한 P라는 위치가 나타났을 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그 P라는 녀석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통한 나타난 직각삼각형을 찾으시면 됩니다. 삼각함수는 무조건 출발이 어디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직각 삼각형을 활용한다의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된다고. 아까 앞에서 표현했던 삼각비를 이제 도형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내 녀석의 의미를 부여하려 봤더니 오호, 첫 번째. 자, 내 반지름은 R인 녀석을 사용할 거니까 이 녀석의 지금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크기 R이죠. 가능합니까? P라는 녀석이 움직이니까 P의 좌표를 설정 한번 해볼게요. A, B. 그리고 이 A, B는 가지고 있는 식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어서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 정도는 가지고 있다. 판단하면서 출발하실 수 있죠. 이 정도는 의미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 좌표 A, B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올려보면 어머나 세상에 내 길이가 A이고 내 길이가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 수 있지? 콜.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함수들을 표현하기 위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표현합니다. 자, 사인은 누구니? 라고 봤더니 R분의 B고요. 얘는 R분의 A고요. 얘는 A분의 B죠. 가능스? 예. 오?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이제 좌표를 통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약속하고 그 녀석을 삼각함수로 다가서려고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야, 사인이란 녀석은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 그냥 값이지. 원이 나타날 때 고정된 길이. 그죠? 그러면 결국 변화되는 나의 동점 P라는 녀석이 움직이면서 바뀌는 좌표는 B야. B는 우리의 뭐? P의 좌표의 뭐? P의 Y좌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가능합니까? 다시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나의 동점 P의 X좌표야. 다시 탄젠트는 어머나 세상에 그 녀석들 간의 관계. 얘는 Y좌표고 얘는 X좌표지? 그럼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얘는 X와 Y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녀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예스. 그러면 탄젠트는 결국 변화무쌍하지만 얘네들은 이런 기준도 던져. 야, 이 상황에 따라서 결국 세타가 결정됐을 때 B는 다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도 R 곱하기 사인 세타로도 표현이 가능하겠네. 그죠? 반대 과정으로 다시 얘는 A라는 녀석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A와 B를 또 다른 설정의 표현으로 곧 원 위에 있는 점은 언제나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하더라. 정보 정리 한번 하시는 거 보시면 돼. 의미 괜찮수? 그죠? 나의 지금 약속의 정의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는 게 빗변분의 높이입니다라는 표현에 따라서 그 녀석에 나타난 내 좌표 B라는 녀석은 언제나 R사인 세타로 대체가 가능하구나. 의미 부여 가능하다고.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냐면 야 R사인 세타, R코사인 세타, R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다시 내 좌표라면 이 녀석 A 자리와 이 녀석 B 자리에 R코사인과 R사인을 집어넣을 수 있지? 그죠? 그러면 R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이라는 녀석이 R제곱이네? 어머나 세상에 양변을 R제곱으로 다 나누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이러한 식 하나 챙겨 놓으시라고요. 의미 괜찮죠? 이런 것도 있어. 여기서 냄새 나는 거. 얘 Y좌표고 얘 X좌표죠. Y좌표는 코사인 사인 거고 X좌표는 코사인 거였지. 얘 A분의 B죠. 얘네들을 이제 어디로? 여기에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어. 어디? 여기. 가능해? 탄젠트 자리가 A분의 B잖아. 가능? 그럼 이제 A 자리에 R 코사인 세타 넣고 B 자리에 R 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면 탄젠트 세타는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R 약분되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네. 이러한 정보도 체크해 놓으시라고요. 탄젠트는 언제나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건 중학교 때 추가적으로 배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식이니까 의미 부여해 놓으시라고요. 자, 이 정도까지 표현을 일단 보시면 결국 나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움직이는 동점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했고 그 녀석의 움직이는 좌표에 따라서 각각의 값이 나타나더라. 표현 방법 봤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좌표들의 표현도 다시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식에서 나타난 나의 식들도 의미가 생겼다. 근데 이 상황이 우리 이런 것까지는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뒤로 확장시키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하나의 부호의 결정 파트 하나만 봅시다. 오케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각각의 사분면에서 어떠한 부호를 갖는지를 우리가 포인트로 하나 체크는 해놔야 돼. 오케이? 자, 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지금 첫 번째 봤던 건 이제 원을 빼고 그냥 시초선, 동경만 일단 표현할게요. 가정으로 지금 원인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타란 녀석이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부호를 판단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부호를 결정할 거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부호를 결정해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때 부호의 결정에 의미를 주는 것 다시 한번 보자면 사인은 Y좌표고 R값은 고정된 길이라 의미가 없죠. 코사인은 A좌표고 길이 의미 없습니다. 탄젠트는 A분의 B, 곧 A와 B의 부호가 결정을 주겠죠. 가능합니까? 자, 근데 여기 우리가 볼 거 1사분면에서의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할 때 어머나 세상에 1사분면은 X도 양수, Y도 양수란 의미를 주지? 가능해? 사분면이 가지고 있는 이 X와 Y의 부호의 결정에 따라서 X라는 녀석은 누구의 담당? 코사인의 담당, 코사인은 양수야. X의 부호가 곧 어디로 간다? 코사인으로 간다. 오케이? 다시 Y의 부호는 곧 누구의 부호? 사인의 부호, 사인도 양수로 가는 거야. 의미 괜찮아? 사인은 곧 Y좌표와 연결된 부호의 결정이니까. 다시 라스트 탄젠트란 녀석은 이 둘의 부호의 결정이니까 양수니까 나도 양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가볼게. 표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A, B라고 놓으면 A도 양수, B도 양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A란 녀석을 놓고 이 사이에 B란 녀석을 놓고 여기다 R을 놓을 건데 R은 항상 양수라서 R분의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인의 값은 R분의 B, R도 양수, B도 양수라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R분의 A인 코사인도 R이 항상 양수인데 A도 양수라서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죠? A분의 B인 탄젠트는 양수니까 얘도 양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의미 괜찮죠? 그걸 뭐로 본다고? 좌표 곧 x와 y의 부호로 본다고.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표현에 따라서 나머지 사분면들에서의 부호의 결정을 마무리 지어주셔야 돼요. 자, 이 사분면입니다. 이 사분면에는 x와 y의 부호 결정합시다. x 무슨 수? 음수. y 무슨 수? 양수죠. 이게 이 사분면이잖아. x는 누굴 담당한다고? 코사인. 그렇지. y는 누구? 사인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x는 코사인 쪽이니까 이 당시에 이 사분면에 있는 내 녀석, 이러한 녀석에 대해서 이제 세타2를 표현하면 세타2에 대한 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첫 번째 사인은 y좌표와 연결됩니다. y가 양수니까 내 녀석도 양수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0보다 크더라. 코사인은 x좌표와 연결된다고. 음수니까 얘도 음수라고요. 탄젠트는 서로의 부호의 음이니까 음수분의 x분의 y 음수분의 양수가 돼서 음수라고요. 오케이? 예스. 자, 이제 반대쪽 여기로 갑니다. 이 녀석에 대한 정보, 이렇게 돌아간 녀석을 세타3라고 넣어보죠. 그러면 이 3, 4분면이라는 녀석은 부호가 이번엔 x도 음수, y도 음수죠? 그럼 이 상황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해 봅니다. 자, 사인 세타3라는 녀석에 대한 부호를 결정해 보면 그 녀석은 누가 담당해? y좌표가 담당한다고. y라는 녀석이 음수니까 사인도 무슨 수? 음수라고요. 뭐 아무도 없슈? 코사인 세타3. 코사인은 x가 담당합니다. x가 음수면 코사인도 무슨 수? 음수. 콜. 자, 탄젠트 세타3 한번 구해볼게요. 탄젠트 세타3는 x와 y의 둘의 부호 결정이 나의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에 음수일 때 음수분의 음수는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0보다 크잖아. 콜. 자, 라스트 4, 4분면으로 넘어올게요. 이러한 동경에 대한 각을 이렇게 해서 세타4라고 표현합시다. 자, 그럼 세타4에 대한 내 녀석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뤄볼 거예요. 결국 4, 4분면이라는 걸 먼저 정리하는 게 편하고요. 4, 4분면은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잖니?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사인 세타4를 정리해 봅니다. 사인은 y좌표가 담당하잖아. y좌표가 음수니까 사인도 무슨 수? 음수야. 코사인 세타4 x좌표가 양수니까 이 녀석 양수가 되겠죠. 마지막 탄젠트 세타4 양수분의 음수 x분의 y인데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탄젠트도 부호가 음수. 음이 괜찮수? 오케이. 이 안에 나타나는 도형들의 직각삼각형들을 각각 x축에 내려서 그려보면 당연한 원리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호의 결정 중 양수인 쪽만 선택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면 얘는 1, 4분면에서는 지금 모두가 다 플러스자. 그래서 얘를 올 ALL 오케이? 1, 4분면은 올 1, 4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 2, 4분면은 뭐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잖아. 나머지는 마이너스지. 싸. 다음 어디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자. 탄젠트는 아니라고 표현하고요. 마지막 코사인만 플러스네. 4, 4분면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얼이라고 바꿔서 얼싸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의 결정, 4분면에 대한 부호의 결정은 얼싸안고. 어떻게? 1, 4분면에는 모두가 다 플러스,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다 라고 얘기하는 각각의 4분면에 따라서의 플러스인 부호들을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요. 예스. 자, 그러한 과정과 함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삼각함수의 관계는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녀석들의 관계도 있고 거기에 그 녀석을 추가적으로 표현하는 함수의 약속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눈으로 보고 그냥 약속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를 또 다른 함수로 약속합니다. 오케이?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세타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 듣는 기호들이라서 단어들이라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약속이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봅시다.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야. 가능해요? 탄젠트 세타는 코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역수의 식에 대한 나의 또 다른 함수의 약속,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각각의 역수들을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로 약속하더라. 근데 코시컨트는 단어 유일하게 5개라서 얘는 C, SC 세타라고 표현할 거예요. 코시컨트의 줄여 쓴 단어 표현입니다. C, SC 세타. 의미 괜찮죠? 자, 두 번째. 이런 것들 있잖아. 얘부터 가볼까? 자, 탄젠트 세타를 우리 아까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 가능하댔죠? 어떻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언제든지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코사인은 뭐니까? Y좌표니까. 사인은 뭐니까? X좌표니까. 반대죠? 코사인이란 녀석이 X좌표. 그죠? 사인이란 녀석이 Y좌표. X분의 Y, 윗변분의 높이. 그죠? 그게 탄젠트.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다시. 코탄젠트 세타. 탄젠트의 역수죠. 그럼 얘네들을 뒤집은 거겠지.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볍게 판단하시라고. 오케이? 자, 이런 식이 나타나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아까 봤던 식 하나 또 꺼냅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였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국민식이라고. 삼각함수를 배운 사람들은 다 아는 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오케이? 고정되어 있는 값 우리가 아까 저기서 꺼냈다. 지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으로. 그러면 이제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거나 혹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는 녀석이 자주 나타날 텐데 그건 얘네들을 넘긴 1과 코사인, 1과 사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1마 코제곱은 사제곱이 됩니다 라고 체크하셔야 되고요. 1마 세제곱은 코제곱이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당연한 논리죠? 그죠? 1에서 나의 제곱을 빼면 나머지 제곱이 됩니다의 의미로 서로의 합이 1이다라는 정보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활용은 역수의 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수를 활용한 식들로 두 개의 식을 더 꺼냅니다. 첫 번째, 이 녀석 식에서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해요. 오케이? 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앞에는 코제곱분의 사제곱이 되죠? 그지? 코제곱분의 사제곱은 코분의 사의 전체 제곱이야. 오케이, 써볼게요. 의미 괜찮수?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은 우리 뭘 했어? 탄젠트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가 들어간다고. 자, 코사인분의 1을 뭘 했어? 시컨트를 했지. 그죠? 그래서 이 식은 시컨트가 들어간다고. 의미 괜찮아?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었을 때, 자, 이제 식 정리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나눈 나의 식은 한, 타, 스로 기억하셔라. 어떻게? 한, 타, 스. 오케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이다. 그게 어디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에서 나타난 같은 식이다. 판단 한번 하셔야 된다고. 얘만 있어? 아니,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코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전체를 또 사제곱으로 나눈 것도 있겠지. 의미 괜찮수? 사제곱으로 사제곱을 나누면 1이 됩니다. 사제곱으로 코제곱을 나누면 다시 한번 볼까요? 사인 세타분의 이번엔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 되겠죠? 의미 괜찮나? 그리고 다시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 세타분의 1의 전체 제곱 되겠지? 의미 괜찮지? 근데 이번에 사인분의 코사인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코탄젠트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사이는 코탄젠트로 바뀐다고요. 사인 세타분의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코시컨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코시컨트 세타의 제곱이 된다고요.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정리하면 이번에도 이렇게 한 탄젠트가 코탄젠트로 바뀐 코, 시컨트가 코시컨트로 바뀐 코가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이번엔 한 코, 코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위의 식은 전국민식.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라는 건 굳이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요. 그 식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한 타스, 그 식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한 코코, 한 타스 한 코코, 한 타스 한 코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식들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상가감수의 또 다른 미지수들 간의 관계를 정리했다 보실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얘를 간단하게 바꾸라고 지금 얘기했나요? 그죠? 간단히 하여라. 오케이. 자, 문제를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1 플러스 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지금 분모라고 얘기하는 거 들리죠? 자, 통분이라는 표현으로 분모를 서로 곱의 표현으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오른쪽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하나를 정리했을 때 아래 거 1푸사 곱하기 1마사 합차공식이잖아. 1마사인 제곱되는 거 보이니? 좋습니다. 위에 거는 코마 코사, 코풀 코사 해서 코사와 코사가 사라지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코코만 남으니까 2코가 돼요. 괜찮죠? 자, 정신 차려 원곤이도.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원고는 얼마야? 그렇지, 코제. 이 코가 되겠죠. 그럼 코코가 사라지니까 코코 영화 재밌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된답니다. 코사인 분의 1 얼마였어? 코사인 분의 1 약속이었잖아. 시컨트 2 시컨트 세타 정리된 답입니다. 간단히 하면 이 시컨트 세타였다. 표현 방법 하나 보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을까? 예스. 여유롭게 물먹기 좋아요.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걸 알고 있을 땐 코사인은 C로, 사인은 S로, 탄젠트는 T로 표현할게요. 연산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자, 무튼요. 이 지금 문제 유형 한번 봐봐. 얘는 첫 번째 세타가 사사분면 각이다. 와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사사분면을 얘기했어. 그러면 빨리 뭐 생각나야 될까? 그렇지. 얼싸안코. 그죠? 부호의 결정이 기억나셔야 되고 사분면을 얘기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의 결정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 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 코사인만 양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죠. 의미 괜찮니? 얼싸안코. 콜? 야. 그러면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그 정보의 두 번째 줄을 봤더니 어머나 야 대놓고 주고 있잖아. 1푸코분의 1마코가 9분의 1이라는데 그죠? 이 말은 즉슨 코사인만의 식이 숫자로 대체됐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빨리 대각선 대각선 곱해서 식을 꺼내겠지. 9 곱하기 1 마이너스 코는 9마코입니다. 9코. 넘어오면 1푸코자. 넘어왔을 때 10코. 넘어갔을 때 8. 코사인은 10분의 8. 곧 5분의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지. 의미 괜찮나? 오케이. 이 사사분면의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돼. 코사인이 5분의 4인 사사분면 각입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사사분면 각이잖아. 그지? 나의 동경을 이쪽 사사분면에 표현해서 이 사이에 이러한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수? 그때 우리의 지금 사용하는 직각삼각형은 언제나 X축이 기준이라고 얘기해서 이 직각삼각형 사용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5분의 4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빗변의 곧 반지름의 길이가 5의 비율로 밑변의
비율이 4라는 비율로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지. 양수여서 코사인이 양수였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높이는 얼마니? 5대 4대 3. 높이 구했잖아. 다시 5대 4대 3. 이 3이라는 건 y값. 근데 y값이 음수죠. 그지?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가 음수가 된다고. 자, 사인값 구하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사인값이 들어갑니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오케이.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오케이? 각을 기준으로 항상 얘가 빗변, 얘가 높이, 얘가 밑변입니다 라는 거 잘 판단해야 돼. 꼭지점을 여기에 둔 밑변분의 높이, 꼭지점을 여기에 둔 빗변분의 높이. 가능합니까? Yes.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3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각각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거 곱하기 15 더하기 이거 곱하기 8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 9, 마 6, 마이너스 15입니다 라는 문제 유형이었다 판단하시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서 13번으로 갑니다. 문제 한번 출발할게요. 문제 출발할 건데 유형 먼저 정리합니다. 포인트 하나 정리하시죠. 왼쪽 편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어떠한 포인트를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A일 때 우리는 언제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A일 때 우리는 언제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낼 수 있다. 오케이. 자, 하나 더. 혹시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타나더라도 이 값에 따라서 우리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정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당연히 이 상황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이 세 가지 표현에 대한 여러분들의 유형적인 정리는 뭐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어떠한 특정한 값일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물어봐. 항상 이 사이에는 숨어있는 식을 발견하시면서 포인트를 정리하시면 돼요. 주지 않아도 존재하는 나의 식.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의 식을 가지고 있더라. 추가된 본래 나의 식. 언제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의 식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의 식을 가지고 있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합을 통해 곱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의 식의 변형은 결국 S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S C가 S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그 값이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정리가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죠? 완전 제곱식의 활용. 그러면 사코를 구해야 되니까 이 녀석을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A였죠. 이 값에 A를 집어넣어서 A제곱, 이게 1이었으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 2 SC가 되고 결국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했던 A와의 관계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1로 구해낼 수 있더라. 표현 의미 보이시죠? 정리는 하지만 당연히 포인트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찾아내라의 포인트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도 그대로 한 번씩 집어넣어 볼게요. 가지고 있던 나의 식입니다. 그러면 S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이 SC를 빼면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라 1입니다의 식은 계속 동일한 식이 된다고. 그지? 그럼 이 식에서 이번엔 사코가 A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녀석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넘기면 S 더하기 C는 1 더하기 2 A가 되겠죠? 그래서 S 플러스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양수 쪽인지 음수 쪽인지는 문제에서 구해줄 거고 그 형태에 따라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을 선택하시면 된다.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식 말고 아래에 있는 녀석을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는 일단 정리할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났고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a로 나타났죠. 그러면 s-c의 제곱으로 표현했을 땐 플러스 2sc가 될 거니까 이 식이 넘어가서 a란 녀석이 들어오면 이번엔 1-a가 되고요. s-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a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a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라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그 과정에 따라서 마이너스 쪽을 선택한 이 과정은 다시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겠죠. s-c의 제곱은 2sc와 함께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니까 1이 됩니다. 너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제곱이고요. sc를 구해야 되니까 2sc는 1-a제곱 s 곱하기 c는 2분의 1-a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이러한 과정으로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소개된 나의 합을 통한 곱 구하기, 곱을 통한 합차 구하기, 차를 통한 곱 구하기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 오케이? 예스. 항상 가능하다고. 그 상태에서 문제를 물어본 정보 13번입니다. 같이 한번 갈게요. 자, 이 유형으로 다시 한번 따라가자. 나의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녀석의 두 근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랍니다. 포인트. 근계수 던지는 거 보이죠? 첫 번째 s 더하기 c는 3분의 2고 s 곱하기 c는 3분의 k라네요. 합과 곱에 대한 정보 나타난 거 보이시죠? 그러면 곧바로 두 번째로 s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2sc를 빼면 1입니다의 식을 빨리 찾아내라고. 가능합니까? 오케이. 예스. 그러면 s 플러스 c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9분의 4고요. sc에다가 3분의 k를 집어넣으면 3분의 2k죠. 그 값이 1이라고 얘기하니까 넘기면 3분의 2k는 9분의 4 빼기 1 마이너스 9분의 5랍니다. 결국 k의 값은 2분의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5 곱하기 2분의 3이 돼서 6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의미 괜찮수? 예스. 이렇게 해서 k값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k값 구하기 끝났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야 되겠네.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입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s 더하기 c의 세제곱에서 빼겠죠. 3 sc s 플러스 c를 이게 내가 구할 s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오케이. 곱셈 변형식이라고요. s 플러스 c라는 녀석을 3분의 2로 구했고요. sc라는 녀석은 3분의 k인데 k가 마이너스 6분의 5니까 k의 자리에 마이너스 6분의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분의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을 거고 그 값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3분의 1을 집어넣겠죠? 이게 우리가 구할 값이다.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연산만 잘 하시면 됐고 27분의 8, 36 그러면 더하기 6분의 5 곱하기 3분의 2 18분의 10이 됩니다 라는 의미를 체크하실 수 있었다. 9분의 5 그러면 27분의 8 더하기 9, 3, 27, 3, 5, 15 15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7분의 23이 곧 나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입니다 라는 문제 유형이었다. 체크하시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단순 연산으로 물어보는 나의 합과 곱에 대한 정보. 그 사이에는 누가 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라는 녀석의 정보가 항상 추가적으로 들어있더라. 자,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라스트 팡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 개념으로. 자, 라스트 팡은 이런 겁니다. 야! 알았어. 이제 삼각함수라는 녀석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고 y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알았잖아. 그치? 근데 그런 녀석을 이제 우리는 이런 걸로 보자고. 사인, 예를 들어서
자, 135도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바로 표현할 수 있어? 어렵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시초선 그리고 동경의 135도를 표현해서 x축과의 관계로 삼각형을 찾아야 되지. 그죠? 찾습니다. 자, 찾으려고 가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90도 더하기 45도 혹은 180도 마이너스 45도라서 여기가 이렇게 반절로 나뉘는 나의 동경이 표현될 거고 그 사이의 각도가 135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나의 삼각형 모양은 이런 거네? X축의 연장선과 연결된 내 직각삼각형을 활용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사이의 각도는 몇 도야? 라고 보니까 얘는 180도 마이너스 135도였다 이거야. 가능해? 그래서 몇 도? 45도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러면 결국 45도에 대한 사인 값으로 우리가 대체가 가능하고 부호의 결정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 루트 2대 1대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해봤더니 사인 값은 여기가 어디야? 2사분면이라서 플러스 값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가능합니까?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그대로 루트 2분의 1이었는데 그건 사인 45도와 같았다 이거지. 가능해요? 다시요. 분명히 이제 사인을 우리가 각도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 녀석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각들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약속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약속은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바로 이렇게 나는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에 따라서 내가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는데 그 직각삼각형은 항상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나의 특수각으로 바꾼다 이거지. 135도 니네들이 직접 구할 수 있어? 사인값? 못 구한다고. 그래서 135도를 뭐로 구하는 거야? 45도라는 도형을 활용해서 구하는 거야. 부호는 사분면이 결정해 주는 거고 그 사분면의 결정에 따라서 내 녀석이 그 90도 사이에 있는 0과 90도 사이에 있는 사인과 나의 135도가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포인트로 잡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미리 정해놓으면 편하게 구할 수 있잖아 라는 녀석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바로 5번 여러 가지 각도들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야.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 첫 번째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욜라 편한 녀석부터 출발한다고요. 누구? En 플러스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부터 출발할 거야. 오케이? 자, n은 정수야. 그러면 En 파이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회전 바퀴수였죠. 바퀴수에 따라서 En 파이가 결정되고 그 상황에 세타가 더해졌을 때 우리는 사인 En 파이 플러스 세타와 코사인 En 파이 플러스 세타와 그리고 탄젠트 En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녀석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세타로 표현하려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 사이에 있는 세타는 각도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항상 가정의 포인트는 넌 0과 90도 그 0과 90도 사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표현한다 라는 약속이 들어가요. 세타로 표현하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라는 표현인 거야. 가능해?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을 표현하려고 봤더니 EM파이는 어차피 어디야? X축이잖아. 맞아. 한 바퀴 돌아간 나의 시초선이지. 가능해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까? 이 녀석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각각의 축들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 이 X축을 각으로 표현하면 EN파이였다고요. Y축을 우리가 표현하면 위쪽이 바로 2분의 파이 더하기 EN파이였다고. 여기가 파이 플러스 EN파이였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EN파이였죠. 맞나요? 오케이. 그 상황에서 EN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누굴 건든 거? 얘를 건든 거. 그치? 그럼 뭐야? 그냥 돌아와서 다시 그 녀석이 됐다 이거야. 그럼 세타가 거기에 더해졌네?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이렇게 세타를 붙이시면 되죠. 의미 괜찮죠? 그럼 결국 EN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녀석은 결국 도형이 얘를 사용할 거고 이 도형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봤더니 이 녀석의 사인 값은 그냥 그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되잖아. 가능합니까?
오케이. 결국 세타라는 녀석과 EM파이 플러스 세타는 같은 의미입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니까 얘네는 생각할 필요 없이 EM파이가 더해진 세타라는 녀석들은 언제나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에 대한 세타들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도형을 동일한 녀석을 사용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사실은 앞에 EM파이에 뒤에 마이너스 세타가 붙은 건데 EM파이는 0일 때도 있으니까 뭐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EM파이 마이너스 세타. 대표적으로는 마이너스 세타라는 녀석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가보자고. 의미 괜찮죠? 그러면 일단 EM파이는 그대로 바퀴수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약속하러 간다고요. 이런 상황일 때 그죠? 자, 얘네들은 일단 바꾸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건 확인하자고. 그지? EM파이는 의미 없다 했잖아. 그 녀석은 그냥 그 새끼와 같다 했잖아. 뒤에 있는 각도와. 그래서 EM파이는 이제 여러분들 사인 안에 있는 녀석들은 다 뭐 한다?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보면 가볍게 405도라고 해볼까? 사인 405도는 사인 360 더하기 45도죠. 각도로 표현해 준 거야. 일부러 좀 보기 편하게. 그럼 360도가 한 바퀴니까 이 녀석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뭐와 같다고요? 사인 45도와 같다고. 의미 괜찮지? 이런 것도 해볼게. 사인 4분의 9파이. 자, 얘 어떻게 될까? 라는 것도 동일 표현이라고요. 얘가 얘잖아. 얘는 사인 4분의 8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로 바꿔서 사인 8파이는 4분의 8파이는 2파이로 2파이는 한 바퀴로 생각하라고.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새끼지. 그래서 이 앞에 2파이는 의미가 360도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럼 결국 얘는 뭐를 의미해? 사인 4분의 파이를 의미한다. 이런 게 지금 2n파이에 대한 의미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2n파이는 나타나면 언제나 그 사인 안에서 코사인 안에서 탄젠트 안에서 지워라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대표적인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물어보니까 그림으로 세타를 표현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자고요. 마세타? 세타가 이만큼이면 마세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만큼이 세타인 마세타가 나타나겠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예스. 그리고 X축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 위에서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선택하면 아래쪽에서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선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가능해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얘네들의 길이를 비교했더니 밑변 동일하고요. 높이는 부호만 다르고 길이는 같죠. 대칭이니까. 그지? 빗변의 길이도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지?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지금 다 동일한데 부호만 달라진다고. 누구? y좌표만 음수로 바뀐 거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4, 4분면은 뭐만 플러스였다? 사, 안,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오케이? 예스. 자,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위에 있는 녀석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녀석들로 얘네들을 대체해 본다고요?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이잖아.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고. 어떤 표현이야? 빗변분의 높이였던 표현을 빗변분의 높이로 바꾸다 보니까 높이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가능하겠어? 오케이. 첫 번째 마이너스 사인 세타. 다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은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고. 가능하죠? 왜? 빗변분의 밑변. 빗변은 언제나 양수 취급이니까 밑변이 둘 다 양수잖아. 양수가 양수로 가면 같은 값이지? 코사인 세타. 의미 괜찮죠? 생각을 좀 편하게 하면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지금 가는 상황이라고. 거기에 부호만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결정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당연히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 다음 것들은 당연히 공짜입니다. 2개 공짜 먹으러 갈게요. 자, 지금 X축 기준으로 첫 번째 오른쪽 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갈 과정들은 뭐냐면
2n파이는 어차피 사라진다 했으니까 앞에 2n 표현 안 할게요. 오케이? 파이 플러스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만 정리하자고. 가능해. 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파이는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자, 일단 우리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를 정리해야 되고요. 이 녀석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보면 파이라는 녀석은 이 녀석이 파이입니다. 2n 파이는 앞에 지웠다고 얘기했어. 그죠?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의미 없다는 거 봤으니까.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이 지금 세타일 때 이 녀석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나타나는 대칭형 도형. 원점 대칭에 지금 도형이 나타난 거. 그게 세타죠.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오른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세타를 이 직각삼각형을 사용하면 얘는 이 직각삼각형을 사용하게 되겠지. X축이 기준이니까. 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형과 여기에 있는 도형은 합동이라고요. 의미 괜찮수? 그러면 결국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갈 수밖에 없다의 표현이라고. 뭐만 결정하자고요? 부호만 결정하자고요. 3, 4분면은 뭐가 플러스? 얼, 싸, 안. 3, 4분면 얼, 싸, 안. 탄젠트만 플러스라고. 그래서 이 부호 중 얘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라고 먼저 정리하셔도 상관없다고. 3, 4분면에 걸렸으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을 각각 탄젠트, 코사인, 사인으로 다 바꾸시라고요.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붙었고 얘는 마이너스 붙었고 얘는 플러스니까 의미 없고. 의미 괜찮죠? 변환 끝.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이제 놀아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각도 변환을 계속 활용할 겁니다.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쪽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거 혹시 사인 세타, 마 코스 세타, 마 탄젠트 세타 보이시는 분은 지금 여기까지 완성인 거예요. 바로 보이시면. 근데 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계속 연습할 거니까. 자, 왜 그런지 가볼게요. 결과까지 이번엔 적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지금 이쪽이 파이랬죠? 파이보다 세타만큼이 위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다시 내 녀석을 세타라고 표현할 때 이번에 y축 대칭의 모양이 나타나는 이 사이에 세타라는 그림이 같은 합동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근데 x축이 기준이다 보니까 이 녀석을 내리고 이 녀석을 내렸을 때 여기서 사용하는 저기서 사용하는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의 크기들은 다 같다고. 부호만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 부호의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몇 사분면이다 보니까 2사분면이다 보니까 뭐만 플러스? 올, 사인만 플러스잖아. 그죠? 그림으로 보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만 부호가 같다고요. 그래서 사인이 플러스니까 사인은 플러스로 그대로 사인 세타가.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 붙어서 코사인과 탄젠트로 나타나더라. 포인트 끝. 오케이? 예스. 이게 이 파이와 곧 파이라는 녀석의 기준점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포인트. 가능하겠어? 오케이. 도전해야 돼. 계속. 혹시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앞에서부터 좀 어려우셨던 분들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2가지만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X축이 기준인 녀석들의 각도의 변환이야. 근데 X축만을 가지고 각도의 변환을 할까? 안 한다고요. 2가지가 더 남은 건 바로 기준점이 뭐냐면 첫 번째 2분의 파이, 두 번째 2분의 3 파이. 이렇게 Y축 또한 위쪽과 아래쪽이 있어서 기준점이 각각 2분의 파이 쪽과 2분의 3 파이 쪽 나뉘어지겠지. 자, 여기까지만 좀 집중해봐. 여기 이제 좀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각도 변환 한번 하러 가볼게. 오케이. 자, 그림으로 표현 한번 해볼 테니까 의미 잘 봐요. EN 파이를 지우면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Y축에 지금 윗선을 2분의 파이의 변화로 보는 거야. 그러면 세타만큼을 오른쪽에 먼저 표현했을 때 얘가 세타죠. 우리가 정해놓은 세타.
그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가정의 하나 세타를 정해놓는 거라고. 그러면 그 세타가 이 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이 기울어지니까 그 녀석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수직관계가 되고요.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가능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의미 잘 봐. 얘네들의 도형의 특징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됐고 이 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됐으니까 얘네들의 도형은 여기에 내린 녀석과 여기에 내린 녀석이 이렇게가 합동인 도형이 나타나요. 그죠? 이번엔 X축이 기준이 아니라 한 녀석이 Y축 기준인 거야. 도형의 의미가 같은 녀석들의 합동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삼각형은 안타깝게도 Y축에 내린 삼각형이 아니라 X축에 내린 삼각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거지. 의미 괜찮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누구 도형으로? 이 파란 도형으로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도형과 이제 이 도형 간의 관계를 봐야 돼. 그러려면 이 녀석은 길이를 좀 표현하셔야 됩니다. 길이 한번 표현해서 의미 볼 테니까 봐봐. 여기를 R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A라고 놓고요. 여기를 B라고 놓는 게 우리의 삼각함수였죠. 그죠? 그 길이를 여기에다가 동일한 합동의 도형이 나타났으니까 표현해보면 R이라는 길이와 이 녀석이 B라는 길이와 이 녀석이 A라는 길이가 나타난다고. 의미 괜찮니? 근데 이 도형이 이 도형과 직사각형의 모양을 나타내니까 기들이 그대로 사용되겠지. 맞아? 오케이. B였던 높이는 이제 이 도형에서는 밑변이 됩니다. A였던 밑변은 이제 여기에서는 높이가 되죠.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에 대한 표현을 얘네들로 표현해 볼게. 파란 도형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나타내야 되니까 표현의 의미로 보면 사인이라는 녀석은 결국 빗변분의 높이 R분의 A가 되죠. 가능해요? 오케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탄젠트 2분의 파이 세타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돼요. 이건 길이의 표현, 좌표는 마이너스 B. 좌표로 음수 영역이 된다. 의미 괜찮죠? 자, 그 녀석과 우리가 비교할 건 바로 오른쪽에 있는 1, 4분면의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니까 이 녀석으로도 사인 세타를 표현해 볼게. 나의 사인 세타는 R분의 B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죠. 가능? 자, 그럼 이제 얘네들과 쟤네들을 연결시킬 건데 연결고리 잘 봐봐. R분의 B였던 나의 사인은 어디에 있냐면 코사인 쪽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높이가 밑변이 되고 밑변이 높이가 되는 직각삼각형을 활용하는 순간이야. 그러면 결국 이제 2분의 파이라는 녀석의 활용은 사인이라는 녀석이 코사인 쪽으로 다시 R분의 A 코사인은 사인 쪽으로 갑니다. A분의 B라는 녀석은 역수로 들어가죠. 의미 괜찮을까? 정리 한번 할게.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하는 2분의 파이에 대한 활용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더라. 오케이? 이게 뭐? 밑변과 높이가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가능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정리 한번 하시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결국 누가 되느냐?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누가 되느냐? 사인 세타긴 사인 세타인데 이 사분면이라 코사인은 마이너스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고. 탄젠트도 음수인 영역인 이 사분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활용했으니까 역수 과정인 코탄젠트 세타로 바뀐다고. 이게 나의 2분의 파이의 첫 번째 활용,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표현입니다. 자, 한 번 더 갈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잘 봐.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가시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세타를 조금 작게 그릴게요. 그렇게 돼야 이 녀석의 y축 기준으로 세타만큼 줄어든 게 이 녀석의 표현만큼이 이 녀석의 표현만큼으로 나타나면서 여기가 세타라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의미 괜찮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의 삼각형을 사용한다는 건 나의 삼각형을 사용한다가 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합동이 된다고요. 합동의 표현을 내가 사용할 x축과 관계, 곧 내 직각삼각형으로 바꾸면 이 도형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길이의 표현이 밑변이었던 녀석이 높이로, 높이였던 녀석이 밑변으로, 빗변은 그대로가 된다고. 의미 괜찮수? 사용 의무이 보여요? 다시 한번 표현해드려. 길이 R 동일하고요. 여기 B, 여기 A, 그러면 여기 A, 여기 B 된다고. 그지? 파란색 도형으로 옮기면 결국 이 녀석의 길이는 B가 되고요. 이 녀석 길이는 A가 된다고. 밑변이었던 녀석이 높이로, 높이였던 녀석이 밑변으로 바뀐 순간이라고요. Y는 X대칭을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그들의 변화 때문에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얘기했냐면 2분의 파이가 활용된 꼴에서는 S는 C로, C는 S로, 그리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이 변화는 계속 동일할 거라고. 2분의 홀수 파이. 오케이? Y축 기준일 때. 가능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녀석들을 바꿀 건데 감사하게도 일단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사분면 각이 된다고. 1사는 모두가 다 플러스죠. 그래서 사코 탄이 다 플러스라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더라. 포인트 잡고 끝. 가능하겠어? 냄새를 잘 맡아보면 된다고. 이 표현이 Y축의 기준에서는 계속 동일해진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할 테니까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하고 마무리 지을 테니까 추가 과정입니다. 봐요. 아까 두 개가 더 있었죠? 자, 7번이야. 7번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로 갈 거예요. 자, 각도만 몇 사분면이지 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우리의 축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세타만큼이 더해져. 그럼 몇 사분면? 4사분면이죠. 4사분면은 뭐만 플러스? 코사인만. 얼싸 안 코잖아.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이걸 계속 가지고 노는 거라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일단 내가 Y축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인이라는 녀석에 대한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물어보면 4사분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 근데 2분의 3파이? 그러면 Y축 기준. 그럼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뀌더라. 포인트 잡으라고. 다시 또 갑니다.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4사분면 코사인 플러스 2분의 3파이 Y축 기준. Y축 기준의 플러스니까 결국 사인으로 바뀌는데 플러스 사인으로 바뀐다고. 다시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4사분면 탄젠트 마이너스. 그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2분의 3파이 Y축 기준. Y축 기준이면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고. 각도의 변환 완료. 오케이. 자, 한 번 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번에 이제 Y축 아래쪽 기준으로 세타만큼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좌표 평면에서는 이쪽 몇 사분면? 3사분면. 뭐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고 가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Y축 기준이니까 이 녀석은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뀐다라는 걸 같이 생각하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사인 2분의 3파이 Y축 기준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겠지 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Y축 기준이니까 사인 세타로 바뀐다고. 오케이? 탄젠트 드디어 플러스인 녀석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2분의 3파이에 대한 정리도 끝이라고. 의미 괜찮을까?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각도의 변환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이해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